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8% 상승, 코스닥은 0.71%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요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뭐 제 방송에서 요다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전저점 구간에서 강하게 달린 아랫꼬리들, 코스피도 아랫꼬리 굉장히 강하게 달렸고 코스닥도 이때 당시에 아랫꼬리 달리면서 심지어 코스닥은 양전까지 해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기 바닥 이제 반등장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방송에서도 반등이 좀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단기 저항 구간을 121선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뚫어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항이 좀 맞고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좋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오면 이렇게 다시 가는 그림, 요걸 저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물가지수도 좀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120선 돌파하고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눈치 보기 게임에 들어가죠.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네, 언제까지 반등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뭐 적극 매수 구간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되는 거고, 종목들도 요 구간에서는 꽤나 시장 대비 탄력 있게 움직임이 나왔지만 요 구간에서는 지금 시장 대비 종목들의 움직임도 조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매물출에도 좀 많이 나올 것이고요.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눈치 보기 할 거예요. 아마 고점이 언제 나오는지 보면서. 일단은 지금은 물가지수 잘 넘겼으니까 다음 이벤트인 2월 1일 날 있을 FOMC 회의, 뭐 내용이 뭐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 어떤 뭐 스탠스로 또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뭐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이 뭐 또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 얇게 나오고 다시 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2월 1일이 다시 우리에게는 이제 분기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월 1일 전후로 해서 단기 저는 저항권이 2,450포인트 찍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급하게 조정이 나오느냐 뭐 결정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니까 스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단타 매매나.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이 정도 올라오면 우리는 상당 부분 종목들을 좀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그런 다음에 2월 1일 FOMC 회의를 맞이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상반기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 730에서 뭐 735, 121선 부근 되겠죠. 이 정도까지 좀 터치가 이루어지고 FOMC 나오고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 구간 안에서 최대한 물려있던 것들 정리해주고 그 다음 흐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말 동안에 가장 핫했던 이슈는 UAE 순방 관련해 가지고 40조 뭐 한국에 이제 투자한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서 일단 오늘 오전장 시가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눈은 아마 뭐 히림, 한미글로벌 그리고 원전주들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찌됐건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게 새로운 테마의 시작점이 될까 아니면 재료 소멸이 될까. 이제 저도 뭐 반반이지 어떻게 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뭐 시가 부분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뭐 무료방에도 저희 원전주를 하나 제가 추천을 드렸고 정혜원방에서도 원전주를 하나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거는 원전일 거라고 저는 봤고요. 거기다가 히림이나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건설 관련주들까지 좀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이제 오전장을 좀 보면서 판단하려고 했고,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굵직한 뭐 뉴스들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90%가 보고 있는 쪽에서 시세가 정말 정직하게 나눈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전이나 뭐 히림, 한미글로벌 이네들은 시가 갭만 띄우고 죽고 좀 새로운 프레시한 재료 테마 애들이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서 이거 말이 된다, 재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넷째로 가속화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이제 탄소 배출 테마가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탄소 시장도 있고, 그리고 탄소랑 수소 이렇게 두 개를 좀 저는 관심을 좀 오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흐름을 좀 계속 지켜봤는데, 일단 뭐 탄소 애들이랑 오전에 조금 이제 가는 척 하다가 수소 애들도 그러고 음봉으로 약간 이제 빠지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뭐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1월 12일 날 제가 이제 무료방에서 추천주로 좀 나갔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수상하죠. 보시면은 바닥 잡고 21선 돌파해주고 나서 너무나도 인위적인 이 이틀간의 조정 보이시죠? 안착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3일차까지 이렇게 가길래 얘는 뭔가 배터리로 가든 뭐 탄소 중립으로 가든, 얘가 이제 테마가 두 개잖아요. 배터리랑 탄소 중립. 그래서 뭐 뭘로 가든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는데, UAE 양해각서에서 딱 요 탄소가 눈에 딱 띄어버리니까 얘는 가겠는데라고 사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이제 가는 척 하다가 한 3.41% 오르다가 죽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저점을 지켜주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애인데, 정말 그러니까 이럴 때 약간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매매나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테마가 아니라 뭔가 뉴스나 이런 걸 보고 내가 예측한 테마가 새롭게 시세를 딱 낼 때 되게 희열을 느끼죠. 일단 KC코트렐이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고, 그린케미칼도 시간의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린케미칼이란 종목만 보면은 갭 띄우고 이렇게 힘없이 죽기보다 시세가 한번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장이 KC코트렐이라 얘는 지금 차트의 자리나 이런 거 보면은 시세를 내기보다는 갭 띄우고 음봉 맞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좀 크게 또 들고, 일단 뭐 내일 조금 더 흐름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UAE 순방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제로 소멸로 죽어가는 느낌인데, 얘네들만 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의문이 또 들기는 해서, 갭만 띄우고 또 음봉 맞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닌지, 일단은 뭐 내일 오전에는 차익 실현 관점을 좀 일단은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장대 양봉을 이렇게 진짜 세워주는지 아니면 갭 띄우고 죽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갭 띄우고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일단 내일 오전에는 차익 실현 하고 오장 흐름까지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림이 이제 제가 오늘 UAE 순방 테마가 이렇게 되면은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원전주, 뭐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한신기계 요쪽 애들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히림이랑 한미글로벌, 뭐 자연과 환경 요 정도였을 건데, 원전 관련주에서 지금 보성파워텍만 오전에 갭을 한 12% 높게 띄우고, 나머지 뭐 에너토크는 갭도 안 띄웠고요. 한신기계는 꼴랑 2.56% 갭 띄웠고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크겠다. 거기다가 히림은 오히려 이제 시가 개파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3.42%.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재료 소멸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무료방에는 요 날인가 한신기계를 좀 드렸고, 어찌됐건 수익 구간은 제가 좀 드리긴 했고, 정의원방에서는 에너토크를 여기서 이제 요 구간에서 사가지고 여기 갭에도 안 팔고 버텼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우간다 수주기 대감으로 갭을 띄웠는데 힘없이 그냥 밀렸거든요. 근데 얘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죽일 리는 없다. 아마도 UAE 재료로 슈팅이 나오지 않겠느냐, 요 갭은 좀 페이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제가 멘트 드린 대로 흘러갔죠. 그래서 금요일날 절반 팔고요. 12,300원이니까 거의 고점에 잘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못 갈 것 같아서 이제 바로 또 던져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림이랑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수산 ING, 자연과 환경 거의 다 좀 일단은 재료 소멸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제 원전 쪽은 조금은 더 지켜보려고 하는 애가 에너토크가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죽을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다시 진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여기서 차트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 가주면 하면서 12,000원을 재돌파하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차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 정도. 원전은 뭐 이제 UAE 말고도 추가적으로 뭐 나올 이슈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원전도 지금 피로감이 꽤 높아가지고요. 쉽게 막 이렇게 가볍게 탄력 있게 가주기는 또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로봇주들은 뭐 아직 저는 안 죽었다라고 본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고 일단 뭐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애들을 좀 이끌어 가줘야 될 텐데요. 이제 단기 과열 풀리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 과정 안에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희말택이 없이 죽을 리가 없다. 한 방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트레이딩 좀 하고 있는데 오버슈팅 한 번 정도는 나오고 죽어야 요 정도 재료라면 그리고 요 정도 이 끼라면 이 종목이라면 오버슈팅 한 번 정도는 나와주고 장렬히 전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날 아마 나머지 로봇주들도 시세를 조금 더 내고 보시면 이제 휴림 로봇도 꾸역꾸역 계속 매물 소화를 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잖아요. 얘도 좀 호가창이 정말 무거워가지고 시간에서도 또 뭐 한 2%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남아있다 로봇주들은 유일 로보틱스도 뽑고 지금 살짝 이제 조정 구간이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 매물을 재돌파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날 이 거래량도 뭐 괜찮았고 해서 아무튼 로봇주들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방 더 치고 죽더라도 죽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챗봇 GPT 애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1파, 2파 지금 이제 거의 3파의 오버슈팅 구간, 과열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고점이 나왔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셀바스 AI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왜냐면은 얘도 끼가 되게 좋은데요. 단기 과열 하나밖에 안 뜨고 그래서 뭐 대장이 좀 바뀔지 아니면은 그대로 솔트룩스가 여기서 뭐 한 번 정도 더 뽑아줄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얘가 만약에 가야 되는데 자꾸 못 가고 호가창에서 매물 쏟아지고 이러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이제 피날레 상승 후에 마무리가 되던지 어중간하게 갈 듯 말 듯 애태우면서 매물 이게 물량 넘기고 이렇게 죽던지. 하지만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구간이 아니겠느냐. 솔트룩스는 그렇고요. 셀바스 AI는 뭔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좀 이렇게 오늘의 윗꼬리를 좀 채워서 가는 모양새가 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볼만한 게 최근에 저번 주였죠. GM, 포드, 구글, 썬파워 협력해서 이제 가상 발전소 만든다. 요 재료로 SAT, ENG 상한가 갔었고 뭐 대명에너지, 누리플렉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 뭐 하나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 솔루션, SDN 이런 애들이 장대 양봉을 좀 뽑았었고요.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 CS 윈드도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조정 구간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테마 중에 그래도 단발성으로 그냥 이대로 죽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뽑아줄 괜찮은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추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SAT, ENG가요. 여기서 뽑고 죽였는데 다시 뽑으면서
여기를 이제 넘겨놨거든요. 요런 구간들을. 그래서 N자형 패턴 눌렀다가 만약 여기서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아마 여기 4,000원 구간은 한번 넘기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ATENG가 이제 좀 뽑아주게 되면은 뭐 다른 이제 뭐 태양광 관련주 뭐 하나솔루션도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요. 여기서 이제 갭을 좀 메꾸는 과정.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좀 돌아 나가주면 되게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21선까지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돌림이 나오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뽑고 지금 3일 동안 조정. 뽑고 죽이고 뽑고 이렇게 가주면 되게 좀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DMZ들은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멘트 일단 좀 드렸어가지고요.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제 눈에는. 일단 뭐 다시 뽑아주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 뭐 지금 미리 뭐 선침해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재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울진 리튬 감산 애들은 재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해인이나 이런 애들 보면 이 밑구간에서 이제 준비 기간이 좀 많이 높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단기간에 얘도 이렇게 되면 이제 60%가 단기간에 오른 거예요. 거의 조정이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뽑기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뭐 나와주지 않을까? 하루 이제 또 리튬 애들이 날 잡고 시세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있겠죠. 지금 얘네들도 일단 뭐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 하이드로 리튬. 근데 리튬 애들도 뭔가 조금 이제 때도 많이 타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서 아주 뭐 저도 엄청 그렇게 좋게 보고 있다 요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종목 거래대금도 꽤 있었고 뭐 반등 한 번은 5일선 이런 구간에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이제 기준 제정 요 테마 애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뭐 법안 상정이 된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때가 뭐 이때쯤 되려나요? 근데 조정을 좀 깊게 들어왔다가 다시 돌려놓고 다시 이렇게 뽑으면서 이런 저항대들을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도 보면은 진짜 정말 끼 좋아요. 얘는 보면 끼도 좋고 모아 데이터도 끼 정말 좋고 그래서 모아 데이터도 슬금슬금 이제 올라와서 뭐 이런 고점 구간을 또 넘겨주면서 여기 뭐 전고점까지 한번 치는지 이런 부분들 추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드론 관련주 하나 찝어드렸던 게 DTNC가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요날이었던가? 예, 요날 방송에서 괜찮은 눌림 자리다. 뽑고 죽이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반송해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드렸었죠. 네, 오늘 반등이 일단 시원하게 나와줬고 드론도 이제 조금 이제 힘이 빠질 땐 됐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무리하게 접근할 만한 자리들은 좀 안 보이네요. 제이시언도 한 여기까지는 빠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 21선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코콤도 자리가 너무 높아요. 자리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빠져줘야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한커미드가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인데 뽑고 박스권 이렇게 이제 뽑아주는지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중국 게임 파노 관련주들도 제가 재료가 괜찮게 봐서 이대로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벨로프도 여기 121선 근처까지는 슈팅 나와주는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슈팅 나와줬고 오늘 또 뭐 슈팅 나와줬고 그다음에 뭐 조이시티도 여기서 이날쯤 한번 방송했던 것 같네요. 뽑고 박스권 다시 뽑는 흐름 슈팅 나와줬죠 금요일 날. 네, 뭐
데브시스터즈도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재료나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면 얘네들이 얼마나 강한지, 강한 테마인지 아니면 이제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시세를 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인지 단발성으로 죽는 재료인지 이런 걸 판단하고 매매를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들어와 보실 분들은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